지금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이분은 선교사는 아니고요. 이분이 목사님인데 우연하게 그 견민안이 탔던 그 기차를 같은 기차칸에 3일 동안 같이 동승했다. 가우처라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당시 이 견민안 단장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명성황후 조카. 그래서 이 민영익을 통역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입수하신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받고 또 감사한 건 자기도 몰랐던 그 나라가 우리 미국하고 작년에 이미 조약이 체결된 거야. 이 목사님 그걸 알죠. 그러면 분명히 조약이 맺혀지면 선교사가 가야 하는데 아직도 못 갔다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본교에 와서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조선민족을 처음 봤는데 아직 선교사가 안 갔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받아봅시다. 그리고 이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곧바로 두 번째 반응을 또 했어요.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헌금은 오직 조선 선교를 위해서 목적 헌금이 된 거예요. 이 헌금이 정말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감리교 선교부에 헌금을 드려요. 이 당시는요, 북장로교, 북감리교, 남감리교, 남장로교 미국 교단이 다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감리교 소속이라 이 교회에서 보낸 헌금으로 감리교에서 두 가정을 파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그게 아펜저나 스크랜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펜저나 스크랜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교육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출신 학교를 다 조사해보세요. 이 두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목사와 한 교회가 이 민족을 향하여 발언을 해주니까 먼 훗날 그런 놀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반응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 자, 아펜저나 스크랜튼이 곧바로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가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감리교에서 일본에 있는 감리교 선교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당신이 먼저 빨리 조선에 가봐라. 그래서 이분이 84년 5월 30일 날 조선에 들어왔고 6월 1일 날 우리나라 왕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실제로 파송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나라 왕을 만날 자격이 없어요. 솔직하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명분이 있어야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일본 주재 선교사가 무슨 그 조선의 왕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만났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을 만나게 해줬던 한 사람이 김옥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개합하죠? 나중에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지금 여러분 조금 아는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여러분 주의 잘 받다가 같이 고개를 끄덕 계셔야 돼요. 이분은 실제로 김옥균 때문에 왕을 만나는데, 여러분 개합파의 특징이 뭐냐면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사실 가장 크게 놀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의사들이 일본 사람을 살려내버린 거예요. 일본도 우리처럼 전염병 들면 다 죽었던 나라인데 더 이상 안 죽어요. 돌아도 주사를 놔주고 막 하니까 거의 다 살아나고. 와, 이렇게 서양 의사라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갖는 게 다 자동적으로 개합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개합화들은 계속 이 우리나라 왕에게 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서양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허락을 하나 해줬어요. 그럼 의사는 우리 조선에 보내라. 그리고 영어 선생님 3사람만 보내라. 단 조건이 있다. 선교사는 안 된다. 의사와 영어 선생님 오신 분들이 다 누굴까요? 근데 선교사잖아요. 이분만 몰랐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실제로. 신분을 감추고 가요. 여러분, 영어 선생님이 3사람 다 목사였어요. 목사가 영어 가르치려고 조선에 목숨 걸고 올까요? 어떤 미친 목사가 선교하려고 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의사도 다 선교사였고. 근데 이 소식이 미국에 전달됐을 때 장로교에서도 이 얘기를 듣고 장로교에서 먼저 의사를 파송해버린 거예요. 네. 그 선교사가 존 헤론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의대를 수석 졸업을 했는데 학교 개교 이래로 가장 공부를 잘했다.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지. 그래서 의대 교수로 내정됐던 사람인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제게 청진기 한 대와 약간의 이 약을 지을 수 있는 약간의 돈만 있다면 제가 그 조선에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서 제일 먼저 이분을 파송해서 태평양을 실제로 제일 먼저 건너온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 왔는데 아까 이수정이라는 분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이수정에게 만나서 우리말을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 조선에서 난리가 다 하나 터져요. 갑신정변. 그래서 이분의 입국을 미국에서 막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파송받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먼저 우리 조선에 먼저 건너와요. 4월 5일 날 왔고 6월 20일 날 와요. 이분이. 근데 이분들보다 먼저 와 있는 한 분이 계셨어요. 알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상하이에서 의료 선교사로 이미 활동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 공사관이 서울에 지어지고 직원들이 오는데 미국 사람이 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서양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직원들을 위한 의사가 필요했었어요. 요분이 그 소식을 듣고 중국에서 미국에 신청한 거예요. 내가 중국에서 서울로 가고 싶다. 그래서 미국에서 허락을 해줘서 이분이 84년 10월부터 우리 조선의 내한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미국 공사관 의사로 자격으로 온 거예요, 사실. 그쵸? 근데 분명히 이분 파송선교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온 연도가 한국 기독교 시작이다라고 보는 요 관점이 하나 있고, 이분이 와서 선교를 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복음은 85년부터 전해져요. 그래서 어떤 시각은 85년도가 한국 기독교 시작이다. 이렇게 두 가지 보는 설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런 85년도로 보면 올해가 130주년이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 선교사 내한 130주년 기념 뭐 이런 행사를 올해 한 건데, 그건 85년도로 보는 시각이고, 선교학에선 선교 시작점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학문적으로 정의할 때는 한 선교사가 그 지역에 상주할 때부터 선교의 시작점을 봐요. 분류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토마스가 이미 왔지만 그는 상주를 못했어요. 그 전에 기출라프도 잠깐 왔다 갔지만 상주 못했어요. 그래서 시작점으로 볼 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파송 선교사였고, 자격이. 그래서 이분이 온 곳이 선교학에서 그렇게 84년도로 보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분이 8월, 언더우드가 4월 5일 날 오죠? 아펜젤러랑. 그리고 이분이 4월 10일 날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84년 와가지고 선교 못합니다. 근데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터졌거든요. 이때 명성황후 조카는 그 당시 온건 수급파 수장입니다. 이런 개합파는 일본파고, 그러니까 일본파가 중국파를 없애는 작전이 갑신정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그래서 칼을 7군데는 찔렸어요, 실제로. 근데 안 죽었어요. 네. 사실 그때 살 가능성은 없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우리 한의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진료하는데 침으로 뜸으로 절대 못 고쳤거든요. 혹시 집안에 한의사 집안이 있는 집안은 용서해 주세요. 꼭 용서하세요.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집회하다가 어떤 한의사 집사님 나한테 찾아왔을 거야. 목사님, 요즘 한의사는 그런 환자 고칠 수 있다고. 꼭 단서를 붙여요. 지금 한의사는 고칠 수 있으나 이때는 못 고쳤어요. 그때 이 알렌이 늦게 연락받고 민영이 찾아갔는데 이분이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봐도 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얼굴 색깔이 이미 시신 색깔이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여러분, 침으로 그걸 못, 이런 지혈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외과 의사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막 꼬매버리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왜냐면 빨리 그걸 봉합을 해야 피가 덜 흘리니까.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시옵소서. 아직 선교의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어요, 조선에. 이 사람이 황실의 조카인데 살아나면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병원을 허락해 준 게 강의원이고, 그 병원의 이름을 바꾼 게 제주원이고, 이 병원이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불러요. 이분이 잠시 미국에 들어가니까 이 병원장 원장이 공석이 돼서 아까 의대 수석 졸업했던 좌네론이 이대 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다가 이분은 건강을 잃으셔서 1890년 7월 달에 휴가를 받아서 남한산소로 가셨습니다. 근데 가던 도중에 응급 환자가 병원에 왔다는 소식 듣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모님과 두 딸은 휴가를 떠났고, 근데 그 환자 전염병을 진료하다가 본인이 그 전염병에 감염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의료 선교사들이 죽는 패턴이 다 이거예요. 자기가 진료하다가 그 전염병으로 자기가 죽어요. 근데 왜 죽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지금 몇 달 전에 우리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팠잖아요. 근데 이 메르스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지병이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여기 무슨 뜻이냐? 원래 병이, 그러니까 자기 몸이 쇠약한 상황에서 또 다른 세균이 들어오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적은 거예요. 면역성이 떨어진 거예요. 의사, 선교사들이 자기가 치료하자는 그 세균에 감염이 돼서 죽는 건 다 이런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분 죽기 전에 마지막 부인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 부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여보 내가 죽거든 당신 꼭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주원에 있는 직원들 다 불러모아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28.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원래 죽어서 저기 인천 송도에 가서 무덤만 했습니다. 그 당시 외국인 묘지가 거기였거든요. 근데 너무 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 공간들이 우리 조선에게 약간의 플래스를 가면서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게 너무 멀다. 서울 인근에 너희들이 좀 땅을 달라.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받은 상황에서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집에다가 일단은 감회장에서요. 7월 26일에 죽었으니까 한여름 아닙니까? 흙을 덮어놔야 썩지 않죠.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이분은 그 집에다가 감회장 했는데 그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대문안에 시신을 못 묻는 문화입니다. 이분 집이 어디냐? 요 바로 옆집이 미국 공사관이었어요. 당시. 그리고 그 공사관 자리는 현재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주한 미국 대사 관저로 쓰고 있어요. 요 자리를. 요 바로 옆이 덕수궁이라고 불러요. 서울 한복판이라는 뜻이죠. 서울 한복판에 시신을 묻는 문화가 없는 이민족 가운데 이 사람을 묻었다. 이건 난리가 터진 거예요. 사실. 우리는 무덤에서 밤에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귀신도 무서운데 이분은 서양 귀신이에요. 이런 문화 때문에 절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데모가 터졌어요. 묻은 너희들까지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다. 끝까지 견뎌가지고 얻어냈어 땅을. 그게 양화진이에요. 양화진. 양화진에 이분이 제일 먼저 묻히면서 오늘날 선교사 묘지가 그래서 조성이 되는 거고, 이 모든 장례 절차를 누가 주도하셨느냐? 언더우드가 하셨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나이도 같았어요. 언더우드가. 이분을 묻고 미국의 안식년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요청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히 토론토 의대 교수였던 에비슨이 언더우드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교사가 너무 절실하다니까. 이 의대 교수를 다 포기하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제주원 4대 원장으로 이끌고 가는데 문제는 이 병원이 너무 낙후. 그러니까 여러분 시설 자체가 한옥집에서 병원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서양병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시설은 한옥집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이분이 안식년을 조금 일찍 떠나서 많은 분들에게 조선의 현대시설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조선사람이 더 많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연설을 들었던 나이 많고 돈 많은 한 분이 헌금을 내줬어요. 그분이 얼마나 해줬느냐? 지금의 돈으로 1,000억의 헌금을 해줘요. 그 거부가 누구냐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의 후원 때문에 병원 이름이 바뀐 거예요. 뭐로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서울역 건너편에 연세 빌딩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 갔죠? 신촌으로 간 거예요. 지금 1970년대까지 있었어요. 서울역 앞에. 왜 갔느냐? 언더우드가 세웠던 연희 전문하고 세브란스 여기 병원과 의대를 세웠거든요. 이 두 기관은 미국 장로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그 두 학교를 운영하면 돈도 따르니까 두 학교를 합병했어요. 연희, 연자, 세브란스, 세자. 연세대. 신촌 옆으로 가는 거 그래서.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됩니다. 이 세브란스가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후원만 해주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요 병원에 오셨어요, 한번. 그리고 이 병을 다 보고 가셔서 내가 더 많이 후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후원하다가 몇 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 내가 죽어도 계속 후원을 해라. 그래서 아들이 계속 후원해요. 근데 그 아들도 나중에 죽잖아요. 그 아들도 유언을 남겼어요. 내 재산과 그 펀드를 만들어서 헌금해라. 그 펀드가 지금도 와요. 세브란스 병원에.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계속 받고 있었대요. 왜냐면 세월이 한참 흐르다 보니까 이게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고 이 병은 계속 받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기획실장 의대 교수님이 도대체 이 계좌는 누가 계속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걸까? 너무 궁금해서 이분이 역추적을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세브란스 후손들이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알고, 어떤 남자 스님이 나한테 이렇게 항의하는 걸 찾아왔어요. 무슨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건데 아무리 자기가 헌금을 많이 했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병원 이름 짓고 하는 건 좀 아닌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항의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안 그랬다고 했어요. 왜 나한테까지 이런 캐릭터는 꼬여있는 캐릭터예요. 이 꼬인 거는요 풀면 돼요. 풀면.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해줬어요. 이런 가정을 얘기해줬어요. 여러분, 헌금하신 분이 내 이름으로 병원 이름을 새로 다시 지어야 나는 헌금하지, 안 그러면 안 해. 이런 사람 다른 사람도 없었어요. 꼭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 이름을 바꾼 건 우리가 바꾼 거예요. 우리가. 먼 날 우리 후손들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 알지도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선교사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병원 지금도 있어요. 나는 거기 오늘도 갔다 왔어요. 오전에. 연세라는 이 학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교훈을 갖고 있어요. 교훈만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 학교 기독교의 정체성이 다 사라져 있어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대학교예요. 그런 명예는 갖고 있어요. 이 학교는 올해 130주년 행사를 하는 학교예요. 광명이 세워진 고날을 자기 학교 개교 기념으로 삼으니까. 그래서 130주년 됐어요. 실제로. 말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고 실제 패턴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요거예요. 사실 미국의 최초의 대학교도 다 신학교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이제 훗날은 이제 우리가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한국에서 아주 핫 이슈가 되는 롯데그룹 이야기. 롯데호텔잖아요. 지금 그 롯데호텔에서 이분은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지역이 남대문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역상 양반들이 출석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분은 특별히 이 조선 땅에 신분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절대 복음화가 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분이라 남다른 천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교회 평일날은 천민들을 들여서 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어느 날 천민 아들이 와가지고 막 울어요. 이분한테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다 보니까 의사를 데려가야 돼요. 의사가 누구냐? 아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했던 에비슨 교수를 데려가요. 근데 이분은 직분이 고종 황제의 시의라는 직분도 있었어요. 당시 어의라는 뜻이에요. 어의께서 백정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이분이 4번이나 갔대요. 조선시대 어의는 백정에 가서 진료 못합니다. 그쵸? 맞죠? 근데 이분 4번이나 갔다. 이런 사건은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가서는 안 돼요. 나도 알아요. 어이없다와 의는 다른 나라죠. 중학교 2학년 놈이 수련회 집회하러 갔다가 끝나고 나한테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이없다와 의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쓰십니까?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얘는 심각해서 온 거예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이걸 살려면 죽여봐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중이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좀 어려워요. 중이 다루기 어려운 대상들. 이 선교사님이 4번이나 가서 그 백정이 완치가 됐어요. 그게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분은 알아요. 어이는 절대 나를 만질 수도 없는 신분인데 어떤 저 어이가 직접 내 환부를 만지시고 4번이나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다 낳고 그래서 이분이 데려왔던 그 교회를 이 백정이 나갔어요. 양반들이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양반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저놈 당장 내쫓아 주십시오. 이 목사한테 항의를 또 하는 거예요. 아니, 백정이 직접 얘기도 안 해요. 그럼 양반들은 백정을 개, 돼지 취급했죠. 짐승하고 어떻게 말해? 그게 절대 백정에게 말을 섞지 않고 목사한테 얘기해요. 근데 이분은 또 남다른 의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백정들은 아무런 상관없이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양반들이 더 열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어떻게 저 백정놈하고 나랑 같냐? 난 그럼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서 양반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무교동에다가 자기들이 예배처에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텅텅 빈 거예요. 여러분, 백정이 너무 미안해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싹 나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모기를 약간 품었어요. 내가 전도에서 빈 자석을 채우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빈 자석이 채워져요. 전도해가지고. 다 백정들만 오셨어요. 멈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백정교회하고 양반교회가 따로 존재하고 있는 거 지금. 이 비성경적이죠? 하나님이 이 두 개를 먼 훗날 화해시켜서 한 교회로 만드셨어요. 이 교회가 승동교회라는 인사동에 있는, 서울 인사동의 승동교회인데, 이 두 교회가 합병되니까 교회인 숫자가 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을 피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정 출신과 양반 출신들이 다 나와서 투표를 했는데 백정 출신이 장로님이 됐어요. 왜냐? 백정 성도가 훨씬 많았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전도하는 그들이 다 자기를 찍으니까. 그쵸? 아까 그 전도한 그분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박성춘 장로님이 됐고, 그 아들, 아까 교회에 가서 울어줬던 아들인데, 요 아들은 요 분이 데려가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요 학교는 세브란스 의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가 된 거예요. 백정 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의사, 우리나라 최초 외과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많고 많은 진료 과목 중에 외과가 됐느냐? 이분처럼 우리나라에서 칼을 잘 쓰는 분이 안 계세요. 정말 칼 기술자세요. 놀라운 손기술을 갖고 계셔서 수술 실습은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달란트를 쓰는 거예요, 사실. 요 분의 이야기로 드라마로 제작한 게 제중원이라는 드라마예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3분, 4분 보셨네요. 안 보신 분들은 열방을 풀고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난 그렇게 믿고 싶은데 거의 그렇지 않고 다른 드라마 본 거예요. 파스타라는 드라마를 봤거나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를 봤거나 세 드라마가 같은 날 시작했어요. 왜 이 얘기하느냐? 제중원 드라마가 시청률이 가장 낮았어요. 왜냐?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핏대 세워서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드라마에 선교사 실명으로 다 나와요. 드라마 자체에서 호칭 자체를 선교사라고 불러요. 아까 여러분 조한어른이 전염병 환자를 진료하다가 자기가 죽죠. 그 장면이 드라마에 여과 없이 나와요. 세브란스가 후원해준 이야기도 이 드라마에서 나와요. 이런 드라마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 몰랐죠. 알았으면 봤을 텐데. 괜찮아요. 우린 다시 보기라는 게 있어요. 다시 보기 5년 전에 끝난 건요. 무료예요. 무료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제중원 다시 보기가 시청률 1일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다시 보거든요 실제로. 근데 가끔 전화가 오는 내용 중에 이거예요. 목사님 강의 듣고 다시 보기에는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고. 드라마에선 알렌 선교사가 이 백정을 케어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강의 속에서는 알렌이 아니라 이 에비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약간의 픽션을 넣어야 되니까 또 여러 인물들을 또 합병해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꺼냈을까요? 전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알고 보시면 돼요. 드라마 엔딩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끝나냐면 이 주인공이 독립운동가로 떠나는 장면으로 끝나요. 실제로 이분이 독립운동가가 돼요. 세브란스 의대 1회 졸업생 7명은 다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이분의 이름은 박서양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원래 이름이 봉출이었거든요. 봉출. 개명한 게 박서양이에요. 개명한 것도 좀 그렇죠.
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 가가지고 또 미국 남쪽에 가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요겁니다.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울, 평양, 부산에 몇 선교사가 있는 호남지역에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메시지 듣고 미국의 청년들이 여러분 7명이 헌신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 지원을 낸 거예요. 왜 저 강사는 왜 우리 선교교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장로교 얘기만 할까? 선교교는 우리나라 자생교단이에요. 그래서 선교교 선교사 얘기가 안 나와요. 여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실질적으로 전 지역에 장로교 선교사가 제일 먼저 갑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 교세가 가장 많은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장로교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먼저 가서 깃발 꽂은 게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남 지역도 그래서 장로교가 많은 거예요.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을 해주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남장로교 처음엔 그렇게 불렀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장로교 이렇게 하나로 됩니다. 자, 이분들이 지원서를 냈는데 사실 곧바로 보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보내주니까 언더우드가 이 동원해서 간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내네. 그럼 내가 돈만 주면 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헌금을 했지만 그걸로 택도 없고 자기 형님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줘요. 형님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 형님이 발명한 발명품이 이 발명품이에요. 언더우드 타자기. 근데 여러분 타자기가 이 시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타자기는 무슨 타자기냐? 여기에 종이를 껴서 보면서 칠 수 있는 타자기. 근데 그 시대의 타자기는 종이가 타자기 밑바닥에 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치는지 모르면서 쳤어요. 이거 얼마나 답답할까? 이게 모르다. 여러분 이 상황이 모르겠다 싶으면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시고 모니터를 끄시고 어디를 치세요. 그리고 다 치고 나서 컴퓨터 모니터를 켜보세요. 그런 원리였어요. 얼마나 속 터지는지. 근데 이 둘째 형님이 이걸 발명한 거예요. 언더우드 둘째 형님이. 그 둘째 형님이 엄청난 헌금을 해줘요. 그분이 자기 개인 자격으로 13사람 파송해줘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헌금한 돈만 알 수 없는 돈은 아직도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돈만, 집계할 수 있는 돈만 모아봤더니 103만 달러의 헌금을 해줬어요. 지금 한 번도 못 놀래잖아요.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은행 단위 집사님이 굳이 그걸 우리에게 환산해 줬어요. 수천억의 돈이에요. 수천억의 돈. 왜냐하면 당시 미국 성인이 하루 종일 쎄 빠지게 일해도 하루 임금이 1달러가 안 됐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103만 달러 헌금해 줬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연세대 땅이 이 형님 때문에 땅이 넓은 겁니다. 여러분. 연세대의 부지가. 이 형님 때문에 이 호남의 7분들이 오는 거예요. 이분은 아니에요. 오마이갓. 이분은 헬퍼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 헬퍼. 한국말은 조사. 돕는 자예요. 이분들의 길을 안내하면서. 다 신앙인들이죠. 이분이 전주 최초의 교회, 전주 서문교회 일대 목사님, 이분이 군사를 세웠던 존 킨 선교사님, 레이널즈.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은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 의과대학 라틴어 교수예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라틴어만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언어학자는요 다른 언어도 잘하게 돼 있어요. 이분이 헬러 히브리어도 능통해서 우리나라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번역한 분이고 이분을 도왔던 사람이 아까 토마스 죽였던 그분의 조카예요. 이분이 호남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 번역 모임이 호남에서 자주 있었어요. 그때 목포에 있었을 때 아펜젤러가 서울에서 배 타고 목포 가다가 군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괜히 군산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펜젤러가 목포 성경 번역 모임하러 가다가 안개 때문에 일본 배하고 충돌돼가지고 자기는 살 수 있었지만 우리 한국 아이가 보이지 않아서 침몰하고 있는 배에 다시 수영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수영을 못했으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펜젤러는 대학 때 수영 선수였어요. 수영을 잘하니까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아이를 구하려다가 그 아이도 죽고 그분도 죽는 거죠. 다 이분 때문에 이분이 목포에 있어가지고 당시. 그리고 이 목포에 여러분 한참 후에죠. 한참 후에 이 목포에 부흥 집회를 참석했던 한 여인 문중경 전도사님이 목포에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성결교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경 전사님이 성결교 전도사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증도에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증도에는 복음화율이 90%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증도예요. 두 번째 높은 데가 백령도예요. 섬이 한번 복음이 들어가면 섬은 폐쇄적인 개념도 있기 때문에 복음이 또 들어가면 또 거기서 폭발적인 의미가 있어요. 백령도는 합동측이 많고요. 강화도는 감리교가 많아요. 그 섬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그 교단이 어디냐에 따라서 교단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섬에 가서 집사님! 하고 외쳐보세요. 다 쳐다보세요. 가끔 안 보는 분은 권사님이래요. 그런 은혜가 이 호남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다 할 수 없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7분 중에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분이 나중에 합류가 되는데 이분이 또 그 존스 홉킨스 병원 의과대학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여자. 마틴 골드라는 이 여인이 와서 의사가 오니까 전라도에 처음 병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병원. 그럼 이 예수병원 이름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병원 이름이 어떻게 예수병원이 되냐? 근데 이 병원 이름이 원래 처음부터 예수병원이 아니었고요. 이 병원은 프레스테리온 메디컬 센터라는 영어 이름이었어요. 장로교 병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전주분들이 프레스테리온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혀가 꼬여가지고. 근데 부르기 해야 되는데 저 병원을 어떻게 호칭을 했느냐? 예수쟁이 주세요 병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길어서 예수병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병원 이름은 믿지 않는 분들이 병원 이름 지어준 거예요. 지금도 아주 사역을 잘하고요. 이 병원은 지금 거의 120년이 다 돼가요. 그럼 10여 년 전에 100주년 행사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100주년 행사할 때 숫자가 남다르요. 100이니까. 그래서 이 병원 기획실장이 우리 병원은 100년 전 어떻게 시작해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왔다 해서 내빈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의사가 나름 자기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 초창기 어떤 선교사가 미국에서 너무 좋은 의과대를 다 나오셨어요. 이분이 조사하는 결과가 우와, 이렇게 좋은 아주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못 사는 이 전주에 와서 우리 병원을 세워주셨다니, 이 집사님이 이 사실에 감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100주년 기념 준비하다가 선교사 원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나이지를 진짜 나갔다 왔어요. 이게 의료 선교교회에선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아요.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만 알아도 선교가 뭔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최초의 여자 학교예요. 전주의 여학교. 처음에 부르길 전주 여학교라고 불렀고요. 이 학교는 지금 이렇게 불러요. 기전이라고 불러요. 기전. 왜 기전이냐? 자,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던 이 학교가 나중에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가요. 챔플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의 이 이름은 아까 7사람 중에 애기 안고 있었던 군산을 개척하신 분이 바로 이분인데, 이분의 성함이 윌리엄 존 킴이에요. 윌리엄 존 킴. 그래서 한국 이름이 전 위렴이라고 불렀어요. 이 전 위렴이 군산에서 사역했는데 건강을 이루셨습니다. 바닷바람을 쐬면서 정말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정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군산에 있는 군산 구암 예수병원도 있었는데 의료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건면합니다. 당신은 지금 편안히 쉬셔야 합니다. 지금 더 무리에 있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군산보다는 빨리 전주에 가서 좀 안정권이 전주에서 쉬면서 사역을 하시라고. 근데 처음에 이분이 그렇게 군산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랬대요. 나중에 알게 된 사건인데 왜 이분이 군산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느냐? 자녀가 이미 군산에 묻혀 있었어요. 이분 자녀가.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갈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근데 결국은 여러분 이분이 전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건강을 잃으셨거든요. 근데 그럼 전주 와서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정적인 이분은 또 전주 와서 못 쉬었어요. 전주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교회 자석도 부족해버리고
그걸 증축하고 또 전도하면서 아픈 사람이 더 아팠어요, 사실. 그래서 이분은 오래 못 사셨고 1908년 1월 2일 날 숨을 거둬요. 그리고 이 학교가 전주 여학교가 학교 건물을 새로 지은 다음에 먼 날 이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열정을 우리 후손들이 또 기억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학교 건물을 새로 짓고 나서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전킨 선교사님을 기념하자 전킨, 기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의 이 이름을요 졸업생들이 모르고 졸업을 해요. 지금은 저는 졸업생들 많이 만나잖아요. 가끔 만나면 이 뜻 아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고, 가끔 있어요. 실제로 있지만 거의 다 몰라요.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기전의 뜻이 뭐예요, 집사님이? 했더니 기생전수학교요.